네, 그럼 이번엔 이제 우리가 아까 이렇게 책에서 분류하신 25개 업종을 전부 살펴보기에는 좀 시간이 그렇고요. 네. 한 몇 개 업종만, 주요 업종만 요즘 관심이 있는, 네. 커지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 쪽을 네.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금융은 네. 워낙 안 오르니까. 네네. 그 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조업하고 이제 동등하게 비교를 하면 안 되고요. 워낙에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그런 분야이기도 하고 사업 모델이 워낙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평가 지표를 봤을 때 굉장히 다른 거에 비해서 낮게 나타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제 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대표적인 분야가 있습니다. 뭐 은행, 증권, 보험 이제 모두 아시는 분야들이 있고요. 근데 특히 이제 제가 금융에서는 얘기하고 싶은 것이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장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거든요. 네. 미국에서 돈을 풀기 시작하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돈을 풀고 있고요. 근데 지금 금리나 이런 것은 지금 여전히 금리는 낮은 수준이지만 지금 모든 물가 수준을 보면 인플레이션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가. 그래서 올해 오히려 주목해야 될 분야가 금융업종입니다. 금융업종 중에서도 은행과 증권. 그러니까 증권 같은 경우는 코스피 3000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증권 쪽은 보셔야 되고, 은행 쪽은 지금 저금리이면서 지금 인플레이션 장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금리 인상으로 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세 속에서 은행이 제일 먼저 달려갑니다. 주가가. 근데 은행은 잘 안 움직이지 않나요? 요즘? 지금까지는 계속 그랬죠. 예. 워낙이 저금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 그랬지만 지금도 은행의 수익은 아주 탄탄하거든요. 아주 탄탄하고, 그리고 기존의 그 은행들이 옛날에는 좀 부실한 금융을 이렇게 좀 하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은행들이 많이 자율화가 되어서 부실한 어떤 뭐 레버리지나 이런 것들은 전혀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익도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고 그 주가 자체도 고평가되어 있지 않아서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 투자하시기에 매력적인 분야입니다.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현재는 되게 PER도 낮고 저평가되어 있는 거는 맞는데 이게 앞으로 비전이 없어 보이니까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기가 좀 어렵다. 네, 그런 거는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항상 그 시장에서 비관이 심할 때는 그때가 저는 저평가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모두가 다 부정적으로 평가할 때가. 근데 지금이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런 어떤 바닥을 많이 다진 시기라고 좀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치주 얘기들이 지금 서서히 나오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은행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금융 관련해서는 이제까지 증권주가 좀 핫하지 않았나요? 은행도 적지 않이 올랐습니다, 이미. 아, 그래요? 네네. 지금 제가 여기서 그 자료를 다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이제 인플레이션을 이제 그 얘기하고 있는 것들, 대부분 원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굉장히 지금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어요. 지금 이미 우리나라 부동산도 천정부지로 올랐죠. 이것들이 다 지금 화폐 대비한 어떤 실물 자산들이 올라간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그럼 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향후에는 금리 인상의 시그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은행주도 그때 가서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아, 금리가 인상되면 은행주는 뜰 수밖에 없다. 금리 인상 초기가 되면 은행주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더욱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미리 이제 선점해놓고 이제 기다리자 이 얘기신 것 같고. 그렇다면 은행주 가운데서도 어떤 걸 좀 토픽으로 보시나요? 그 중에서는 넘버 1, 2, 3 그냥 보시면 됩니다. KB금융이나 신한지주나 뭐 하나금융지주 이렇게 여기 이제 위에 있는 상위에 있는 이 네 개가 지금 현재 탑픽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은행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시중 이제 대표적인 은행이 있고 지방은행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저축은행도 있죠. 그다음에 소비자 금융을 하는 곳이 있고, 근데 이제 이 시중은행 중에서 이제 선호하시는 곳을 골라서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KB금융하고 신한지주하고 하나금융. 네네. 그게 셋이 보통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죠. 이 셋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건설. 네. 건설도 굉장히 지금 올해 좀 많이들 기대를 가지시던데요. 네네네. 그동안은 좀 많이 좀 안 좋았죠, 주가가. 네, 좋지도 않았고, 좀 공급 규제, 정부의 정책에 좀 그것 때문에 좀 편성된 면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도 좀 풀릴 것 같은 좀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 시대에 다른 언택 주식들이 많이 올랐는데 반해서 건설 기업들 주가는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소외가 많이 되어 왔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특히나 이제 건설주를 한번 가치주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건설 관련해서도 이제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네네네. 뭐 종합건설, 그다음에 또 이쪽 좌측에도 나오는 것처럼 인테리어, 조명,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환경, 터널 어떤 분야가 좀 그래도 가장 유망하다고 보시나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제 폐기물 처리는 아까 제가 그 5가지 섹터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이제 건설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 건설 분야가 가장 핵심입니다. 종합건설. 네, 가장 핵심이고요. 건설 용역은 이제 건설 후에 어떤 관리하는 그런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사에서도 이제 그 건설에는 주로 이제 토목, 다지는 토목,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을 하는 건설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플랜트라고 해서 이제 그 화학 공장이나 뭐 철강 기업 이런 데 어떤 들어가는 플랜트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데요. 주로 이제 우리나라의 건설사들 그 대표적인 기업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토목, 건축, 플랜트를 모두 다 하고 있고요. 사업 비중을 보시면 대체적으로 이 건축 쪽이 비중이 대체적으로 좀 높습니다.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량이 늘어난다고 하면 이 건축 분야가 좀 더 늘기 때문에 수익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종합 건설사 중에서 골라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도 이제 상위 건설사가 있고 중견 건설사로 좀 나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삼성물산에서 한 대우건설 정도까지가 이제 대기업 축에 좀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 대우건설 정도가 이제 좀 메이저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라에서 밑에 이제 동부건설까지가 이제 중견건설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중견이 더 유리할까요? 아니면 대형이 더 유리합니까? 그것은 이제 투자자들마다 좀 성향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들을 이제 쭉 나열해서 그 가운데서 아까 말씀하신 그 평가지표들 있지 않습니까? 퍼라든지 PBR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순위로 나열해서 그 가운데서 좀 지표가 좋은 기업들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을 찾는 그 중에서 어떤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고르고 이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좀 평가가 좀 낮게 되는 싼 기업이라고 생각되는 기업들을 찾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보통 이 건설이 관심이 있으니까 요즘 주도주로 떠오르는 회사는 어떤 겁니까? 지금 요즘에 한라건설이 많이 올랐고요. 중견이네요, 그러면. 네, 한라건설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그 대림건설도 좀 적지 않이 올랐고요. 근데 이제 삼성물산은 이제 삼성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지배구조 때문에 좀 움직여지는 경향들이 있어서 여기는 좀 약간 좀 예외적인 케이스인 것 같고요. 이제 계룡건설도 적지 않이 올랐습니다. 동부건설도 지금 그 많은 가치 투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 저자님은 어떻게 PER로 보시나요? PBR로 보시나요? 저는 주로 PBR을 더 선호합니다. 오히려 자산 가치가 자산 가치라기보다는 그 퍼는 이제 이익 대비해서 주가를 보는 거라서 이 당기 순이익은 연도별로 분기별로 변동성이 너무 커서 그 안정적으로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려운 지표입니다. 근데 반면에 PBR은 이제 자본 대비해서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자본의 변동성은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주가 변동성을 조금 더 이렇게 추적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좀 유리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거는 레저 쪽 한번 볼까요? 네, 레저 쪽은 요즘에 게임 상반대입니다. 극과 극입니다. 레저도 이렇게 이제 여행과 게임과 카지노, 음악, 스포츠 이렇게 나뉘는군요. 레저의 성향을 갖고 있는 분야들을 제가 이제 모은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작년 코로나 때문에 좀 이렇게 굉장히 극과 극을 달리는 분야들이 모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컨택이 안 되면서 여행, 카지노, 스포츠 이쪽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근데 이제 스포츠 쪽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괜찮긴 했습니다. 골프 쪽은 상당히 좀 흥행했고요. 올해 이제 게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유망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게임 인구들이 많이 늘고 있고 집에 있으면서 게임하는 시간들이 더욱더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게임 쪽에 좀 주가가 좀 상당히 많이 올라간 그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 이 레저와 관련해서는 가장 유망한 분야를 어디로 보시나요? 근데 이쪽이 좀 그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 호락호락한 분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는 분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벤트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게임 같은 경우에는 게임이 개발되면 이제 그때 이렇게 주목받고 뭐 이런 식의, 그리고 이제 여행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여행 시즌 뭐 이런 식이어서 그래서 이제 이 분야가 그래서 좀 이 분야를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이 투자하기에는 좀 적합한, 일반적인 이 분야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투자하기에는 그렇게 호락한 분야는 아닙니다. 그냥 뭐 굳이 여기 일부러 투자할 필요 있냐? 다른 데 할 때만. 대표적으로 이제 게임 같은 경우에는 게임 안 하시는 분이 NC소프트를 사신다고 해서 리니지가 지금 흥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행주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들리는 소식은 뭐 하나투어도 뭐 전 직원 뭐 무급 휴가니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컨택트주의 대표적인 걸로 여행주가 막 뜨고 있고 상승하고 이렇게 좀 상반된 어떤 분위기가 있는데. 근데 주식은 워낙에 좀 미래 가치를 땡겨오는 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좀 약간 좀 섣부르지 않나 좀 싶고요. 그 지금 해외 저희 나라는 이제 워낙 방역이 좀 잘 돼 있어서 그런데 지금 글로벌 이렇게 유럽이나 미국 상황을 보면 당분간 제가 볼 때는 한 향후 1, 2년 정도는 그 여행의 문이 열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설령 열린다 하더라도 좀 그 외국에 나가는 건 좀 꺼려하지 않을까. 그래서 당장 그 3분기, 지금 현재 실적이 3분기까지밖에 나와 있지 않은데, 3분기 하나투어, 모두투어 같은 경우 실적을 보시면 그 작년도 2019년 대비해서 90% 이상 매출이 삭감됐어요. 엄청나네요. 네. 적자는 엄청나겠네요. 네, 엄청나죠. 네, 그래서 지금 직원들을 이렇게 무급휴직한다 하더라도 당장에 매출이 발생되지 않는 한은 이 어려움이 상당히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컨택 얘기 나오고 해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서 섣부르게 접근하셨다가는 자칫하면 또 이렇게 오랫동안 갖고 계셔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렌터카 분야도 마찬가지겠죠? 여행사가 어려우면 렌터카도 같이 어려운 거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여행지에서 어떤 렌터가 좀. 근데 레저인데 호텔이 없네요? 네, 호텔은 이제 저 면세점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면세점 쪽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보고요. 예, 그래서 레저. 어쨌든 레저 쪽은 이렇게 별로 이렇게 투자, 우리 저자님이 보시기에도 안정적으로 하기엔 좀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만만치 않은 분야로 봐야 되겠네요. 엔터테인먼트 쪽 볼까요? 엔터테인먼트가 요즘에 굉장히 좀 주목받는 분야들이 좀 있고요. 그 엔터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 음영이 들어가 있는 게 3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플랫폼과 컨텐츠와 컨텐츠 인프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엔터 사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플랫폼이냐 컨텐츠냐. 네,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엔터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이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지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인지를 우선적으로 보셔야만 그 기업의 강점을 분석하는 데 좀 유의미합니다. 플랫폼 기업이 아무래도 유리한 거죠? 네,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네, 요즘에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들에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시기거든요. 대표적인 기업이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그리고 웹툰 제작사. 이 기업들은 그 플랫폼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 플랫폼은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웹툰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는데 거기 콘텐츠, 그 웹툰을 제작을 해서 공급하는 콘텐츠 제작 업체죠. 근데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도 자체 뭐 드라마를 방영할 플랫폼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JTBC나 뭐 TV조선이나 뭐 기존 공중파나 이런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이 제작사들에게 외주를 줘서 이런 어떤 가불의 관계가 형성이 됐다면 지금은 거의 전 대등한 관계로까지도 올라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요? 네, 넷플릭스가 이제 하면서 어떤 콘텐츠를 필요로 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네. 기존의 공중파, 그 다음에 OTT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플랫폼들이 이제 생성이 되면서 이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많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제공해야 될 콘텐츠가 많아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또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결국에 살아남는 건 플랫폼 기업이지 않느냐. 네네네. 이렇게 보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럴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안정성 면에서는 이제 플랫폼 기업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콘텐츠 제작 업체들의 어떤 그 K 한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콘텐츠 쪽이 오히려 더 제가 볼 때는 더 이렇게 좀 재미있으면서 임팩트하게 좀 올라갈 수 있는 분야라고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콘텐츠 쪽으로 좀 대표적으로 투자할 만한 기업으로는 어디? 대표적으로는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을 항상 주목하고 보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기업에 투자하지 않더라도 스튜디오 드래곤을 꼭 보셔야 되는 게 이 콘텐츠 제작 업체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주가? 네네. 그 업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가장 어찌 보면 모델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을 먼저 항상 보시고 이쪽이 여전히 전망이 좋다 하면 나머지 기업들도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습니다. 드라마 쪽, 이게 드라마 쪽인 거죠? 네네네. 네, 드라마 쪽은 그렇고 지금 웹툰은 지금 거의 뭐 네이버나 카카오가 전부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네, 그런데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가 자체적으로 웹툰을 제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 진짜 플랫폼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연예기획사가 YG, JYP가 있듯이 미스터블루, DNC 미디어, 키다리 스튜디오가 바로 그런 연예기획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모든 웹툰 제작자들이 그 안에서
웹툰을 만들어서 넣으면 이제 네이버에서 거기서 자율 경쟁해서 살아남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나 어떤 유럽에서까지도 지금 통하고 있는 게 K웹툰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기업들의 주가 또한 상당히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PBR이 5 이상, 5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는. 그만큼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뭐 네이버나 카카오 뭐 이 네. 플랫폼이 있으면 작가들이 거기다가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네네네. 저쪽을 통해서 네네. 그쪽 통해서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서 하기도 하지만 이런 기업들의 어떤 그 강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플랫폼 기업으로는 어디가 좀 괜찮을까요? 플랫폼 기업으로는 일단 연예기획사가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접근하기에 좀 좋을 것 같고요. 방송 쪽은 이미 너무 이제 그 성장판이 어찌 보면 닫혀 있는 지금 상장 기업들을 보셨을 때 그렇습니다. 케이블도 그렇고 그 TV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연예기획사 쪽이 어떻게 보면 향후에 어떤 그 사업의 성장성을 보신다면 연예기획사 쪽이 좀 유망하지 않을까 싶고요. 연예기획사면 SM. 네, SM, JYP, YG. 이번에 빅히트 상장됐잖아요. 네, 상장됐죠. 빅히트는 어떻게 보세요? 빅히트 되게 좋긴 한데 너무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BTS가 여전히 워낙에 강하긴 한데 그들이 창출해내는 어떤 부가가치는 굉장히 많을 텐데 문제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싸냐 비싸냐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상장 당시에 워낙에 좀 높은 가격에 상장이 되어서 좀 그 가격이 좀 조정되는 걸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어떤 업종이 됐든 우리 저자님은 저평가된 네. 기업, 이 가운데서 저평가된 기업을 찾는 거군요. 네. 왜냐하면 그 대표적으로 이제 투자자는 좋은 기업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주식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기업이라도 이렇게 좋은 기업으로 탈퇴해서 좋은 주가로 이렇게 반영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좋은 기업을 찾기보다는 좋은 주식, 투자하기 좋은 주식, 그래서 좀 싼 기업을 찾는 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통신주 한번 볼까요? 통신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저희가 5G로 통신 세대가 지금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그 통신 세대가 바뀔 때, 그때가 이제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통신 세대가 바뀐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이제 그 통신 3사가 설비 투자를 집행하겠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통신 장비주들에 주목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 통신 3사의 그 설비 투자가 이제 마무리되면, 그 다음부터는 통신 사업자에 투자해야 되는. 그러니까 통신주. 그러니까 네네, 통신주는 이제 KT 네, 뭐 이렇게. 네네. 그렇게 해서 그 어떤 투자 대상이 그렇게 바뀌어져 가야 되는 이제 그런 어떤 대표 업종입니다. 네. 지금 상황은 그러면 이제 5G로 좀 이제 됐잖아요. 근데 네. 5G가 잘 안 터진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네, 실상 지금 5G를 도입을 했지만 지금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5G가 지금 구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장비가 완벽하게 좀 구축이 되어 있지 않고요. 원래 5G는 고주파 대역을 쓰는 겁니다. 근데 고주파 대역을 쓰기 위해서는 그 장비들이 다 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 고주파 대역을 포기하겠다라는 설비 투자 안 하겠다라는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5G 핸드폰 산 거 무용지물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되기는 하겠지만 제한적으로 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더 설비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통신 장비주들도 작년에 좀 잘 올라가다가 올해 좀 주춤하는 게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이 장비는 정부가 돈을 좀 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죠. 통신사들이? 아니죠. 통신 사업자들이. 그럼 통신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5G가 되게 중요한 중요하죠. 예, 뭐 우리 모든 빅데이터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게 다 이 5G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 설비 투자한 금액을 이제 어떻게 회수를 하냐면 통신 사업자들은 부가 서비스를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5G 통신 요금제를 만들어서 요금으로부터 이제 회수를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에는 자율주행이라든가 그다음에 각종의 어떤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이런 어떤 통신이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그런 것들을 서비스하면서 그쪽에서 이제 부가 서비스를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통신사들은 이 장비를 계속 이제 완벽하게 5G가 구현될 때까지 설치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렇죠. 봐야 될까요? 네네네. 근데 아까 정부에서 고주역대를 포기했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권고안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 어떤 대역에서 이것들을 강제로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그 규제나 그런 강제하는 것들이 좀 약간 주춤해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통신 사업자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아, 장비 투자를 천천히 해도 되고, 네네네. 근데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5G 온전한 구현이 안 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당장의 장비주들은 그게 투입이 되어야 매출이 발생되는데 이제 그것이 좀 주춤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아직 5G가 구현이 되지 않은 미국이라든가 중국 쪽에 이제 수출이 좀 뚫리기를 좀 그렇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장비주들은 올해 좀 안 좋은 거네요? 올해 좀 약간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안 좋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관심을 다른 데다가? 작년도에 이미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여서 좀 지금은 좀 어떻게 하시라고 좀 얘기하기가 좀 약간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통신 관련된 부분에서는 업종에서는 어디가 좀 저평가되어 있나요? 그 저평가되어 있다기보다는 이제 통신 쪽에서는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는 이렇게 사업자 솔루션 뭐 컨택 장비 쪽이 있는데 저는 주로 이제 장비 쪽을 봅니다. 장비 쪽에서 이제 유선과 무선을 보는데요. 5G 쪽에서는 이제 이 무선 쪽이 이제 그 기지국을 만들어내는 쪽이 이제 무선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좀 작년도에 가장 잘 올라갔던 분야였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유선 쪽이 아무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기지국을 먼저 설치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기지국에 있는 장비들을 이제 교체하는 이제 그러한 수순대로 가기 때문에 만약에 통신 쪽으로 좀 관심을 두신다면 저는 이 무선 쪽에서의 어떤 그 RRH의 뭐 여전히 뭐 인기 있는 기업들 KMW나 그다음에 솔리드나 여기 이노와이어리스나 에이스테크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유비커스 네트워크에 뭐 이런 기업들을 좀 HFR 요 정도 한번 기업에서 보시면 대학 오이 솔루션 요 정도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정도의 어떤 그 그룹 내에서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도에 유비커스 홀딩스라고 하는 기업에 투자해서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유망하긴 하지만 지금 시점은 좀 비싸다. 약간 좀 애매한 시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지금 활발하게 그 다음 넥스트 뭔가 일어나는 활동이 없으니까. 기약이 좀 예측하기가 좀 약간 어려운. 그러면 이제 국내 시설 그 통신사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혹은 오히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통신 쪽으로 만약에 그래도 관심을 두고 싶으시다면 차라리 통신 사업자 쪽으로 오히려 관심을 더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신 3사 가운데서는 어디? SK텔레콤이 제일 낫습니다. 아, 그래요? 그 많이 SK텔레콤이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가장 탄탄하기도 하고 사업성도 가장 튼튼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저평가주를 찾으신다고 하니까 좀 덜 오른 KT나 LG U+에서 찾으실 줄 알았는데. KT는 근데 이제 그 대기업 가운데서도 사업 부문이 너무 많거나 그 어떤 사업 부문이 어떤 특색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전 제외시키거든요. 근데 KT 같은 경우에 너무 사업 영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통신 기업이라고 보기에는 좀 약간 좀 애매한 지점이 있거든요. 네. LG는요? LG U+는 괜찮죠. LG U+가 후발주자로 있었는데 LG U+는 좀 저쪽 그 중국의 화웨이하고 좀 연관이 되면서 이슈가 있어가지고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안정성으로 따진다면 SK텔레콤이 가장 낫습니다. SK텔레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5개 업종을 살펴봤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다른 업종도 이런 식의 이제 이 지도를 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는 거군요. 그러나 어쨌건 이 가운데서 그 지금 막 핫하게 주도주로 떠오르고 있는 거를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주를 찾으시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